시작하겠습니다. 몰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존 케이지입니다. 이곳 카페라 마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음료도 팔고 술도 팔고 저녁에는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주변에는 게이 연극으로 유명했던 카페치노부터 다양한 장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기 카페라 마마는 1960대 전후 미국에서 활동하던 보헤미안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지요. 처음부터 이곳이 예술가들의 성지는 아니었어요. 맨하탄 남쪽에 자리한 뉴욕의 가장 오래된 변두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처음엔 저렴한 집세 덕택에 유대인, 흑인, 동유럽인, 남미인 같은 여러 인종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1950년 2차 대전 후 하위문화 운동이었던 비트 문화 시인들부터 시작해 언더그라운드 영화 감독들, 전위 무용가들, 전위 음악가들, 기억리 연극 제작가들과 미술인들이 연달아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여러 인종이 직결된 용광로이자 그들로부터 비롯된 다문화의 산실이 되었지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보헤미안이란 프랑스어에서 비롯되어 본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 집시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들 안에는 뉴욕의 상류사회의 주류에 저항했던 네오와 방가르드 작가들이 많았지요. 네오와 방가르드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잔 적시고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재 미국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이곳 뉴욕 미술계는 1950년대부터 격변의 시기였어요.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맞이한 미국은 유럽을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 개발이 필요했지요. 그 중심지가 바로 이곳 뉴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작자가 그린버그라는 놈인데요. 당시 바다 건너편 유럽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모더니즘 미술과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아방가르드 미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두 미술은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왔었어요. 모더니즘 미술은 인습적인 아카데미 예술을 옹호하는 부르주아 계급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고급 예술의 자율적인 역을 고수하려 했어요. 이를 위해 시각적인 자율성의 문제에만 집중했지요. 그러다 보니 미술과 삶의 분리와 미술의 제도화를 초래했어요. 반면에 아방가르드 미술은 바로 이 모더니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등장해 예술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을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았지요. 바로 예술과 삶의 통합을 희망했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었지요. 이러한 유럽 예술계의 상황을 바라보던 미국의 미술 비평가이자 이론가인 그린버그는 미국의 예술이 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린버그의 선택은 모더니즘과 아방가르드 가운데 모더니즘만을 취해 형식주의 모더니즘 이론을 확립하고 이를 다시 모더니즘 아방가르드로 명명하는 자의적 해석을 시도함에 따라 반예술적인 아방가르드는 오랫동안 도외시되었어요. 그는 회화의 환영성을 거부하고 회화나 조각 매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기 비판적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요체로 발전했지요. 이 대표적인 작가가 잭슨 폴록이에요. 깡통에 물감도 꼭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에 의한 표현이라나 뭐라나. 결국 이것은 더욱더 삶과 예술을 분리시켰지요. 이러한 이두법적인 분리를 결합하고자 했던 예술가들이 바로 나의 친구들 네오와 방가르드입니다. 그린버그에 대한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카톡창에 영상을 열어두세요. 자, 이제부터 동료이자 친구들인 네오와 방가르드 예술가들에 대해 소개할게요. 앞서 이야기한 그린버그와 그의 예술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960년대 미국의 정치, 경제적 성공은 뉴욕의 문화적 폭발을 만들어냈어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게 된
부와 명예도 어마어마했지요. 그러나 이 발전의 이면에는 문제점 역시 뒤따랐지요. 크고 화려해진 미술관 건물에 뒤이어 명성을 획득한 작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갤러리, 영향력 있는 비평가, 부유한 후원자들로 만들어진 미술의 호황은 예술이 상류계급의 장식품이 되는 운명을 맞이했지요. 뉴욕을 자본주의 스펙터클의 전체적주의적 양상과 소비에 고착된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버렸답니다. 이런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사회 참여 의식을 지닌 젊은 세대들이 바로 네오 아방가르드 작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가치를 비판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모더니즘 문화를 생산해낸 계급에 속한다는 모순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고자 의도적으로 하위 문화에 근접한 삶을 지행했어요. 고급 미술에 대한 봉사를 거부하며 주류 사회의 주변부에 자리하는 예술가 계급인 보헤미안의 지위를 자청했지요. 바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이곳 카페가 있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이스트 빌리입니다. 나와 친구들은 엘리트주의가 지향하는 작품의 질에 따른 위계 질서를 거부하고 대신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는 일상의 삶을 다시 미술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디샹 형을 만나고부터예요. 20년 전인가 뉴욕에서 처음 형을 만났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이제 미술은 발견되어질 것이다 였어요. 저는 바로 그의 사상에 감화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연하고 즉흥적인 것,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모더니즘의 가치인 질서와 합리성과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가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4분 33초 작품이에요. 지금 한번 이어폰을 빼시고 저의 작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는 이 평범한 카페이지만 저는 이 평범함에 숨어있을 미학적 잠재력을 찾고 싶었어요. 방금 우리가 들었던 4분 33초의 음악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음악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듣지 못하는 단 한 번의 곡이었어요. 이 평범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특별한 질서를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에 눈을 뜰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러한 삶과 예술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유럽, 취리히 다다라는 그룹들이 시작했었다고 디샹 형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 멋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멋진 일들을 여러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회 연구를 위한 뉴스쿨이라는 이름의 강의를 열었어요. 그곳에서 작곡법, 실험음악 작곡법, 연극적 이벤트 등을 소개했지요. 그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해프닝을 창시한 앨런 캐프로, 의자 이벤트 악보를 만든 도지 브레이트, 시인 잭슨 맥, 로우 등등이 있었는데 이후에 계속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점점 수강생들이 많아졌어요. 이들은 모두 훗날 해프닝, 플럭서스 팝아트, 미니멀리즘 작가, 전이 무용가, 전이 음악 작곡가, 영화감독 등이 되었지요. 특히 제 인생의 동반자인 전이 무용가 머스 커닝햄과의 작품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 무용을 일어와 연관시키거나 그것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반대하면서 자연스럽고 평범한 동작들, 즉 손을 씻거나 머리를 빗거나 걷거나 하는 행위와 관련시켰어요. 머스 커닝햄은 무용에 나타난 어떤 행위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 움직임을 개념화하려 했어요. 바로 소리로서의 음악과 움직임으로서의 무용의 결합체였지요.